한덕수 총리님. 네. 노무현 대통령 마지막 총리하셨죠? 네. 그래서 제가 한덕수 총리님을 여전히 존경합니다.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기용해서 함께 국정 파트너로서 대한민국을 운영하셨기 때문입니다. 방금 전에 총리께서 하신 말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여쭙습니다. 총리께서 22대 국회에 오셔서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의 윤석열 정부를 대표하고 지도자로서 과연 협치를 위해서 답변하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감히 여쭐 수밖에 없습니다. 여야 책임 이전에 방금 정부의 책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총리 계시는 동안 과연 야당 찾아다니셨습니까? 찾아다녔고요. 네. 또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여당 의원님들도 최대한 많이 만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총리님. 그것이 저는 노무현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지도자로서 어른으로서 정말 정치가 똑바로 가고 국가가 제대로 운영되게 하기 위해서 좀 더 높은 도덕과 방향성 제시를 해 주셔야지 윤석열을 대변하는 그런 총리는 아니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시죠? 국가와 우리 국민들의 발전을 위해서 저는 40년 넘게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믿습니다. 물론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개헌 반대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맥락이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상목 대행님, 그래서 개헌 반대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창용 하는 총재께서 여기 오셔가지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당시에 께서 사표 내겠다라고 하는 결연한 의지 밝혔다라는 진술을 하셨습니다. 그때 결연한 의지가 여전하신 거죠, 지금도? 네, 지금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잠시 멈춰주고 PPT 화면 한번 봐주십시오. 이번 개헌은 잘못됐다고 보시는 거 아닙니까? 자, 헌법재판소 제111조 여기에 어떻게 나머지 3명에 대한 임명 권한은 없습니다. 이 절차를 처리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을 한 자를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코넬대 박사 학위 하셨죠? 네. 저도 같은 파리학번으로 영국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보십시오. 영문은 저거는 법제처에서 해석을 한 것입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 헌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번역해서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한번 보십시오. 저기 사항 보이시죠? 111조 사항. 대통령은 President of the 사망을 보시면 shall be appointed from persons selected by the National Assembly. 스톱.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Based upon the agreements between the party 이런 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리 권한 대행께서는 지금 헌법을 위반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 단 한 자의 군더더기가 없지 않습니까? 111조. 그 다음 다시 묻겠습니다. 권한 대행님. 네. 대통령이 주신 문건 대통령과 수석비서관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상하 관계죠. 경제부총리로 임명하셨습니다. 대통령이 그만큼 믿기 때문이시겠죠. 그 문건 어떻게 접어서 호주머니에 넣으셨습니까? 접은 상태에서 받았습니다. 어떻게 가로로 접었습니까? 세로로 접었습니까? 설명을 드리기는 그런데 아니 그래서 쪽지 형태로 접었습니다. 그러면 접혀 있는 상태 이 그 쪽지를 접혀 있는 받았습니다. 상태가 세로입니까? 가로입니까? 가로입니다. 이겁니까? 아니요. 가로. 가로로 2번 정도 접혀 있고 가로가 한 번 더 접혀 두 번 있었습니다. 접혔다 네. 이거죠. 또 한 번 접혀 있었습니다. 한 번 더 접혔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저는 그 당시에 쪽지로 인식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거죠. 부총리 그렇게 했을 때 대통령이 이 지시 문건을 주시면 국무회의에 빈손으로 갑니까? 서류 가방 들고 가시죠. 저는 그때 사복으로 갔습니다. 사복으로 가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더더욱 국무회의가 아니었겠네요. 그죠? 저는 사복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어서 밑에 분한테 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상태의 문건을 펴가지고 검찰에 제출하신 겁니까? 제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폈을 거 아니에요? 제가 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제출한 상태에서 이렇게 접혀진 흔적이 없어요.
아니 근데 저는 그 밑에 분이 이거를 다리미질 해가지고 펴가지고 다시 작성해 제출한 그거는 뭐 차관한테 물어보시면 될 텐데요. 접은 상태 아니 그러니까 받으신 분이 제가 드린 국정이니까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저는 지금 말씀하신 자료가 뭔지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보신 자료가 접히지 않은 자료라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요. 저는 네, 그거 기억에 확인하겠습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받은 거를 갖다가 했던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경제부총리 기억한 거는 거의 이 정도로 접혀져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약 3시간 후에 다시 보니 내용이 말이 안 됐죠. 그죠? 따를 수 없었죠. 그래서 기재부 직원들한테 나는 따르지 않겠다 말씀하신 거죠. 그 내용을 보지 않고 얘기했습니다. 이미 보시기도 전에 따르지 않고 했는데 이 내용을 보니 더욱 말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 내용을 다 읽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후에 봐도 더더욱 말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민병덕 지금 물어보시니까 제가 답변하는 거고 그 당시에는 정확히 제가 국회에서요. 네. 예비비란 단어도 기억을 못하고 재정자금 유동성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그 예, 알겠습니다. 정권에 대해서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 자, 정진석 비서실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용현이 대통령을 이렇게 잘못 모셔가지고 계엄으로 끌고 간 것에 대해서 당시 국무회의 그 배석자로서 김용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는 국무회의 배석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계셨지 않습니까?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김용현에게 계엄 해제- 뭐라고 했습니까? 해제 국무회의는 참석했고 배석했지만 김용현하고 접촉한 적 없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부딪힌 적 있잖아요. 그러면은 비서실장은 기본적으로 계엄을 찬성하셨습니까? 계엄에 찬성한 바 없고 찬성한 적 없으시죠? 김선호 국방장관 직무대행. 예, 직무대행입니다. 지금 증거인멸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거 보존하고 있습니까? 예, 증거 인멸하는 적 없습니다. 감찰실장이나 기타 부하들에게 자체 조사 시키고 있습니까? 어떤 조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전체 계엄에서 왜 군이 동원됐는지 과정을 직무대행으로서 당연히 감사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지금 수사가 되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조사나 감사를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특검이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되는 그런 압수수색을 무작위적으로 할 것이라고 상상을 하십니까? 예, 가능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